한때 200만 년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어요. 몇 주 동안 끊임없이 내리는 비에 질리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트라이아스기였던 약 2억 3,400만 년 전에 태어나지 않은 게 정말 다행이네요. 아주 긴 장마가 시작된 시기였고 그 장마는 200만 년 동안 계속됐거든요. 한때 200만 년 동안 비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유례없던 이 현상에 대해 더 많은 걸 배우기 전에 우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벨을 켜서 삶의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 그럼 페름기 말에서부터 시작해봅시다. 이 시기는 지구상에서 일어난 가장 심각한 대량 멸종의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를 대멸종기라고 부르는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겠죠? 약 2억 5,200만 년 전, 육상 척추동물의 70%와 해양 생물의 90%가 지구 표면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지구상의 동물들과 식물들은 다음 1000만 년간 이 재앙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못했죠. 왜 이 모든 생물들이 멸종하게 되었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여러 가능성이 있는 가설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오존층 붕괴, 시베리아 화산 활동, 소행성 충돌, 산성비, 수은 중독 같은 것들이죠. 가장 최근의 이론 중 하나는 대멸종의 원인이 석탄 연소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유타 주립대학의 지질학 부교수인 벤자민 버거 박사는 유타주의 암석층 샘플에서 석탄을 태웠을 때 나오는 부산물인 납과 수은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층은 페름기 말에서부터 트라이아스기 초 사이에 형성된 것이었죠. 2억 5,100만 년 전부터 2억 4천만 년 전까지의 일입니다. 이 이론으로 지구상의 거의 모든 생물체가 왜 거의 동시에 멸종했는지가 설명됩니다. 석탄이 연소되면서 유황이 생성되는데 이것이 바다를 산성화시켜 대부분의 해양 생물이 멸종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산성비가 숲을 파괴했겠죠? 사체에 있던 박테리아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한 황화수소의 유독성 때문에 나머지 종들도 멸종되었을 거고요. 게다가 기온은 점점 높아지고 있었죠. 그래서 트라이아스기 초기에 욕조보다 더 뜨거운 바닷물에 둘러싸인 지구는 매우 뜨거웠고 끊임없는 화산 폭발로 인해 대기는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대륙 판게아는 대부분 평평하고 건조한 땅이었죠. 하지만 이런 기후가 영원히 지속될 수는 없었습니다. 약 2억 3,400만 년 전에 드디어 오랫동안 기다려온 비가 내렸으니까요. 모든 것이 완벽했을 거예요. 이 비가 200만 년 동안 계속되지만 않았더라면 말이죠. 그런데 과학자들은 이런 사건들에 대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보통 그들은 암석과 식물 화석으로부터 고대 기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90년대에 영국의 두 지질학자가 강 암석층과 거대한 호수, 그리고 석탄 늪 퇴적물을 발견했는데요. 이 발견은 건조한 트라이아스기의 이미지와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과학자들은 지구상의 전혀 다른 여러 장소들에서 습한 기후의 증거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죠. 2억 3,400만 년 전에는 전 세계에 비가 내리고 있었다는 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다른 의문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럼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기후 조건이 형성된 걸까요? 이 모든 일이 수백만 년 전에 일어났기 때문에 과학자들의 의견도 분분합니다. 하지만 가장 그럴듯한 설명은 화산 활동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기가 시작되기 대략 100만에서 200만 년 전, 현재의 브리티시 컬럼비아와 알래스카 지역에 대규모 화산 분출이 있었는데요. 랭겔리안 분출이라고도 알려진 이 분출은 무려 500만 년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일부 지역의 용암층은 최대 5.6km 두께였다고 해요. 게다가 분출 중에 많은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됐죠. 그 결과 지구의 온도는 섭씨 3도에서 10도 정도 더 높아졌습니다. 얼마 후 이 모든 것은 새롭고 훨씬 더 습한 기후를 만들기에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고요. 그 당시에는 대륙이 판게아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얼마나 거대했을지 상상이 되시죠? 당연히 대륙의 상당 부분은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이 있는 건조한 기후였죠. 계절성 우기는 대륙 해안에만 나타났고 대륙 더 안쪽으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화산 활동이 약 100만 년 동안 지속되자 지구의 대기는 너무 습하고 더워져서 결국 비가 초대륙의 중앙 부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우기가 시작된 겁니다. 이런 극적인 기후변화가 있었으니 지구상의 동식물 생태계가 변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흥미롭게도 거대한 운석이 약 6,600만 년 전에 지구를 강타한 후 공룡이 거의 즉시 사라졌다는 것은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생물들이 지구에 어떻게 나타났는지 아는 사람은 거의 없죠. 공룡은 트라이아스기 초인 약 2억 4,500만 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났습니다. 공룡에 대한 오해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나무 위로 우뚝 솟은 거대한 포식자의 이미지는 잊어버리세요. 상당수의 공룡은 칠면조보다도 크지 않았습니다. 둘째, 트라이아스기 초에 살았던 공룡들은 트라이아스기 말렵에 나타난 공룡들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작은 체구였다가 중생대가 계속됨에 따라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였죠. 흥미롭게도 공룡은 더욱 다양해졌고 비극이 닥친 후 공룡의 개체수는 급증했습니다. 2억 3,200만 년 전에 또 다른 대량 멸종이 일어났고요. 일부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화산 활동의 시작과 그 결과로 연결시키곤 하죠. 하지만 몇백만 년 후 기후가 더 습해지자마자 공룡의 다양화가 폭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바야흐로 공룡의 시대가 도래한 겁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지구의 식물계는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새로운 열대의 습한 기후 속에서 식물은 크게 번성했죠. 키 큰 나무와 무성한 녹지가 풍부하게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더불어 공룡의 크기도 커지기 시작했고요. 몇몇 이론들이 이 현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더운 기후 덕분에 공룡들이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할 필요가 없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체온을 유지하는 대신 더 커지는 데에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또 다른 이론은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 모두에게 먹이가 충분해졌기 때문에 거대한 공룡이 출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공룡을 비교해 그 점을 증명해보죠. 최초의 진짜 공룡 중 하나는 코엘로피시스였습니다. 이 공룡은 2억 2,500만 년 전부터 2억 2천만 년 전까지 살았던 생물인데요. 이 공룡은 길이가 거의 3m에 달했지만 무게는 27.2kg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 속빈 형태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것도 당연한 일이겠죠. 이 두 발로 뛰는 민첩한 포식자는 작은 양서류와 파충류를 먹고 살았습니다. 대략 2억 1천만 년 전에 완전히 새로운 종류의 공룡이 나타났습니다. 일명 납작한 도마뱀이라고 불리는 거대한 초식 공룡인 플라테오사우루스가 나타난 거죠. 이 녀석은 키가 7m까지 자랄 수 있었고 무게는 3톤 이상이었습니다. 주라기 시대의 거대한 공룡의 첫 번째 선조라 할 수 있죠. 이 거인의 주된 특징은 강력한 꼬리와 분리된 강한 치아로 거친 식물을 씹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이렇게 지구의 새로운 생명들로 활기를 불어넣은 후 긴 우기는 마침내 끝났습니다. 그때쯤 화산 분출도 느려졌는데 이것 또한 기후를 안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2억 3천만 년 전 화산 폭발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 세상은 이미 예전의 건조하고 뜨거운 기후로 돌아갔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원히 변해 있었습니다. 200만 년 동안의 우기 후 지구의 식생은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여러 종류의 침엽수가 나타나서 곳곳에 퍼졌죠. 그리고 페름기와 초기 트라이아스기의 이상한 생물들은 공룡들에게 그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만약 다시 200만 년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아래 댓글란에 여러분의 생존 전략을 적어보세요. 좋아요를 누르고 이 영상을 친구들과 공유하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구독 버튼을 눌러서 삶의 밝은 면으로 오세요.